나는 평생을 참아왔다. 가족의 무시, 남편의 배신, 직장의 모욕.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던 그때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나는 복수를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진실이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나는 둘째 딸로 언니처럼 똑똑하지도 동생처럼 귀엽지도 않았다. 항상 중간에 끼어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성적은 중상, 친구들도 적당히. 하지만 나는 만족했다. 적어도 그때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내 삶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언니는 해외 유학을 갔고 동생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지은아, 너는 참아라. 언니와 동생이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마케팅 부서였다. 상사는 나를 좋아했다. 아니, 좋아하는 척했다. 지은 씨, 야근 좀 해줄래? 너만 믿어. 그 말에 나는 매번 예스라고 답했다. 동료들은 퇴근하고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승진. 그런 건 없었다. 대신 새로 들어온 후배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을 받았다. 그건 지은 씨 아이디어잖아 라고 물었을 때 상사는 웃으며 말했다. 팀워크잖아, 팀워크. 그 단어는 내게 모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는 밝고 유쾌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한 존재로 보는 거였다. 저녁을 차려놓아도 오늘 피곤해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말에 데이트를 제안해도 친구들 만나야 해 나는 혼자 TV를 봤다. 외로움은 서서히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언니가 이혼했어. 집으로 올 거야. 너가 좀 도와줘. 언니는 해외에서 실패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 집은 갑자기 언니 중심으로 돌아갔다. 언니가 힘들 테니 내 방 비워줘. 나는 소파에서 자야 했다.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니와 대화를 즐겼다. 그 웃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의심이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직장에서의 모욕은 계속됐다. 상사가 성희롱을 했다. 지은 씨, 예쁜 애. 왜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지? 동료들 앞에서. 나는 웃으며 넘겼다. 신고.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회사는 작았고 나는 교체 가능했다. 집에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참아. 일자리 잃으면 어쩌려고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삶은 참는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 변코가 일어났다. 회사 파티에서 상사가 취해서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밀쳐냈고 그는 화를 냈다. 다음 날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태도 불량지라는 이유로. 내 아이디어는 후배가 썼고
내 자리는 세 사람이 앉았다. 집에 가서 울었다. 남편은 새 일자리 찾자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였다. 언니와의 대화. 오늘 밤 어때? 지은은 모를 거야의 내 세계가 무너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나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복수를 시작할 때다. 배신의 충격은 내 몸을 마비시켰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집을 나왔다. 새벽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왜 나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아침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웃으며 물었다. 그 웃음이 역겨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깨어났다. 어제 늦게 들어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 둘 다 알면서. 나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돈은 있었다. 저축한 돈을 가족을 위해 모은 돈 이제 그 돈으로 복수를 할 거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메시지, 사진. 언니와의 미래. 호텔 기록까지. 나는 모두 캡처했다. 다음으로 회사에 갔다. 해고된 나지만 동료 한 명이 친구였다. 수진. 그녀에게 물었다. 상사에 대해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당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증언을 준비했다. 집에서 언니와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들은 조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녁에 남편이 회의라고 나가고 언니가 산책이라고 따라 나가는 걸 나는 뒤를 밟았다. 카페에서 그들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눈물 대신 분노가 솟았다. 이제 끝이야. 어머니에게 말했다. 언니와 민준 씨가 점원이는 믿지 않았다. 너 미쳤어. 언니가 왜 대신 나를 탓했다. 너가 남편을 잘 챙기지 않아서 그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가족. 이게 가족인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다. 항상 그랬다. 침묵.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충분해요. 그는 말했다. 언니에게도 말했다. 너와 민준 오빠의 관계 다 알아.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실수. 6개월간의 실수. 나는 나가라고 말했다. 언니는 울며 나갔다.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 그는 놀랐다.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는 변명했다. 사랑은 아니야. 그냥. 그 단어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소리쳤다. 그는 짐을 쌌다. 집은 텅 비었다. 회사에 대한 복수는 수진과 함께했다. 우리는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 노동부에 증언자들이 더 나왔다. 회사 잡어닥는 조사받았다.
상사는 해고됐다. 회사는 명성을 잃었다. 후배는 내 아이디어를 훔친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사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자유로웠지만 공허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파괴했어, 가족. 그들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내 돈으로. 손님들이 왔다.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왜 그토록 참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차별. 언니는 항상 우선이었다. 언니는 똑똑하니까 동생은 귀엽니까 유나는? 참아라 그 말이 내 인생의 멘트러가 됐다. 참고, 희생하고, 침묵하라. 대학 때 남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이용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 미안, 다음에 나는 용서했다. 왜?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준도 그랬다. 결혼 후 그는 점점 게을러졌다. 집안일은 나, 돈 관리도 나오 그는 일이 바빨라고만. 직장에서의 모욕은 더했다. 상사는 나를 쉬운 여자로 봤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했다. 거절하면 팀워크 없네 동료들은 웃었다. 나는 참았다. 승진을 위해. 배신을 발견한 그날 나는 바닥을 쳤다. 테리엇, 분노, 절망. 나는 미러 앞에서 울었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해? 하지만 그 울음 후 뭔가 변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 그만. 복수는 계획적으로 했다. 먼저 언니에게. 그녀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너는 평범해 하지만 그녀의 이혼은 내 덕이었다. 아니, 그녀 스스로 한 거지만.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해외에서 도박에 빠져 돈을 잃었다. 그걸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 남편에게는 재정적 타격을 줬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하지만 나는 증거로 더 받았다. 그는 직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팁을 줬다. 불륜으로 집중 못해요. 그는 경고를 받았다. 회사 상사에 대한 신고는 성공적이었다. 뉴스에 나왔다. 중소기업 성희롱 사건, 나는 익명이었지만 만족했다. 하지만 복수 후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행복할까? 가족 없이, 친구 없이 수진이 말했다. 너는 강해졌어. 하지만 강함은 외로움을 동반했다. 카페에서 손님 한 명이 왔다. 그는 작가였다. 당신 이야기 들려줄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서히 털어놓았다. 그는 들었다. 그건 드라마야 말했다. 내 삶은 드라마였다. 고통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카페 운영은 피곤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 준비. 손님들은 친절했지만 일부는 까다로웠다. 이 커피 맛없네 그 말에 나는 사과했다. 과거처럼. 하지만 달랐다. 이제 나는 주인이었다. 참지 않아도 됐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 가세요. 한 번 말했다. 그 손님은 놀랐지만 나갔다. 나는 웃었다. 자유. 과거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먼저. 지은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울며 말했다. 언니가 도박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집을 팔아야 할 지경.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엄마, 이제 나 혼자 살아.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 숙였다. 남편도 왔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나는 잔이라고. 그는 하소연했다. 언니와는 실수였어. 너를 사랑해, 사랑. 웃겼다. 늦었어. 나는 문을 닫았다. 상사는 뉴스에서 봤다. 구속됐다. 더 많은 피해자들.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슬펐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수진과는 친구가 됐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았다. 너 덕분이야, 말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이제 자유야, 말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과거의 모욕.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상담사는 말했다. 천천히 치유하세요. 치유 과정에서 나는 나를 되찾았다. 취미를 찾았다. 그림 그리기. 카페 벽에 내 그림을 걸었다. 손님들이 칭찬했다. 재능 있네요. 삶은 서서히 밝아졌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카페 단골, 준호. 그는 조용했다. 당신 미소 좋아요, 말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데이트를 했다. 천천히.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강해졌지만 여전히 약했다. 이제 카페는 번창했다. 직원을 고용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일하지 않았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 해외까지. 세계를 봤다. 내 삶은 내 거야의 그 생각이 들었다. 가족은 멀어졌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했다. 잘 지내, 나는 네라고. 언니는 재활 중이었다. 남편은 재혼했다. 들었다. 행복하길 바랐다. 아니, 솔직히 상관없었다. 내 안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얼마나 참을 수 있나? 배신 앞에서 침묵할 건가? 아니면 일어설 건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